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7일차 함장 챕터 1에 우리 어저께 조직의 유형 봤잖아요. 오늘은 거시 조직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조직 이론이란 조직의 편제,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 이론입니다. 주로 사회학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심리학 내용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말두는 조직 이론을 우리 과학적 관리론 시기의 고전적 조직 이론, 그 다음 신고전적 조직 이론, 인간관계론이죠. 그리고 개방체제적 관점의 현대 이론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했잖아요. 조직 내의 계층제나 분업 등의 공식적 구조를 중시합니다.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간주해서요. 인간의 동기 이론도 X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19번 요거는 계층적 조직 이론 설명했었던 과학적 관리론 내기고요. 내용이고요. 20번 신고전 조직 이론이 등장하게 됐던 계기는 호손 실험입니다. 호손 실험 계기로 사회적 인간관이 정립되었고요. 구성원들 행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행태론이지만 행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고전적 조직 이론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20번 이렇게 넘어갈게요. 21번 현대적 조직 이론은 폐쇄체제가 아니라 개방체제의 관점이죠. 환경적인 맥락에 따라 조직이 변화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태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을 파악합니다. 거시 조직 이론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환경과 조직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현대적 조직 이론이고요. 상황 적응론, 구조적 상황론 다 같은 표현이죠. 적합성 가설에 따라, 환경 적합성 가설에 따라 모든 상황이 아니라 상황인데요.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조직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 케바케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결정론 조직군 이론입니다. 조직은 환경 맥락으로부터 일단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요. 의도적이든 혹은 비의도적이든 일단 변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환경이 이 조직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죠. 선택된 조직만 보존됩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도태돼요. 이때 환경의 선택을 받았던 조직은 조직군 내의 다른 조직들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4번 요거 변이, 선택, 보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25번 조직경제학은 항상 대리손실과 거래비용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죠. 대리손실로 인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5번 대리손실, 거래비용이고요.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을 하고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대리인에 대한 감시,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성과에 대한 책임 없이 대리인에게 재량을 부여하게 되면 대리 손실, 대리인이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커진다라고 보죠. 27번입니다. 거래비용 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을 통한 거래 비용과 관료제 조정 비용 두 개 비교하죠. 시장을 통한 거래 비용이 관료제의 조정 비용보다 훨씬 클 거기 때문에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7번 거래 비용과 관료제 조정 비용 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28번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 그 다음 개별 조직이죠. 자원 의존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이 환경적 맥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원 의존 이론, 어떠한 조직도 환경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획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조직의 생존의 핵심적인 능력, 필수 불가결한 자원을 보존, 확보, 유지, 요구할 수 있는 건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죠. 30번. 그래서 관리자가 들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갈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에 대한 임의론입니다. 의존이란 단어 때문에 결정론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에 피동적인 조직의 특성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능동적인 조직의 특성 강조하죠.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대폭권을 위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구조적 상황론은 상황,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라고 봤고요. 거래 비용 이론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시키면 안 되고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 경제학, 거래 비용 이론입니다. 자, 2번입니다.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구조적 상황론에서 환경 영향에 따른 조직 관리자의 역할, 요거는 결정론 시각이니까 수동적입니다. 자원의존 이론은 이 구조적 상황론과는 오히려 반대죠.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고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존재이다.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맞는 내용이네요. 지금 보시는 자원 의존 이론은 네,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고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는 존재. 그래서 구조적 상황론과 자원 의존 이론은 딱 대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거는 결정론, 요건 임의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입니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한쪽이 정보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면 역선택, 거래 이후에도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나입니다.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관료제의 조정 비용보다 크다. 당연히 관료제의 조정 비용이 작으니까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쪽으로 현재 거래를 진행해야 하죠. 거래를 내부화시키는 것, 조직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자, 전략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구조 변화가 외부적인 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의 정책 결정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 맞습니다. 환경적인 맥락은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의 관리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 변수보다 조직 내의 상황 전략, 판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임의론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의 내용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라 빼고는 다 맞는 선지여서요. 라 빼고 가나 다마 설명했던 2번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이번 문제는 다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거시조직 이론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잘 보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